호화로운 방 안에는 격렬한 검투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었다. 호박색 눈동자를 반짝이는 레이나는 시론을 감탄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넌 정신 영역에서 얻은 연합 감각을 사용해서 라이안의 움직임을 읽고 이긴 거구나. 정말 대단한 생각이지? 분명 네 정신 영역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가능했던 일일 거야. 레이나는 두 소년의 맞은편에 앉아 아름다운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흥분을 드러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정말 놀라워. 언니가 학교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집중력이 높을수록 정신 영역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하던데 검을 들고 있는 동안에도 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니 더 대단해. 칭찬에 시로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얼굴을 붉히고 수줍게 웃었다. 그것을 본 레이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소심해서 어떻게 데이트를 하겠어. 언니가 할아버지께 시론의 진로에 대해 말씀드릴 거야. 레이나는 단호하게 선언한 뒤 풀주고 앉아있는 남동생에게 고개를 졸렸다. 물론 조건은 너도 검술학교에 가야 하는 거야, 라이안. 라이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며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뭐라고요? 그럼 제 선생님은요? 레이나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케이트 선생님은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셔서 어제부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셨어. 내일 아침에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시겠다고 했어. 뭐라고요? 라이안은 극도로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검을 꽉 움켜쥔 채 선생님이라고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 안개 낀 소나무 숲과 인적 없는 오솔길 사이로 늙은 검술 스승의 외로운 뒷모습이 묵묵히 걸어갔다. 그는 어깨에 소박한 보따리를 메고 오겐트 저택을 떠나 차가운 안개 속으로 점점 사라져갔다. 발소리는 그렇게 멀어지고 멀어져 갔다. 오겐트 저택의 웅장한 공간 속에서 예의 바른 하인이 문을 살짝 열고 시론에게 정중히 미소 지었다. 시론 도련님, 댁의 가족분들이 도착하여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인님께서 원하시면 먼저 만나보셔도 좋다고 전하셨습니다. 그 소식에 시론의 푸른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번뜩였다. 옆에 서 있던 레이나는 부드럽게 흔들리는 보랏빛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상냥하게 미소 지었고 호박색 눈으로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론? 주저함 없이 시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갈게요. 더 기다릴 틈도 없이 시론은 바람처럼 달려나가 웅장한 계단을 급히 내려갔다. 두 하인이 황급히 뒤쫓으며 걱정스럽게 일렀다. 계단이 가파르니 도련님 조심하시옵소서. 시론은 중간에 멈춰서 친근하게 웃으며 그들을 돌아보았다. 예전처럼 편하게 말 놓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무슨 귀족도 아니고 걱정 마세요. 절대 아무한테도 이르지 않을게요. 그 말에 두 하인은 얼굴이 창백해져 손을 쉴 새 없이 내저었다. 오, 저희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제발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저희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저희는 감히 못합니다. 당황한 하인들을 뒤로 한 채 시론은 계속해서 빠르게 달려나갔다. 마침내 응접실이라는 팻말이 걸린 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문을 힘껏 밀고 들어섰고 설렘으로 두근거리도 심장은 이내 그리운 외침으로 터져나왔다. 엄마! 아빠! 안에서 빈센트와 올리나는 아들의 목소리에 화들짝 돌아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한없는 기쁨이 서려 있었다. 빈센트가 외쳤다. 시론! 그는 팔을 활짝 벌린 채 앞으로 달려갔고 그토록 바라던 재회의 순간이 터져나왔다. 부모님의 품에 꼭 안긴 시로는 그리워하던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그는 부모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부모님이 너무 야윈 것을 깨닫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마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까봐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하셨겠지. 아들의 마음을 읽은 듯 올리나는 인자하게 웃으며 그의 등을 토닥였다. 걱정 마렴. 아빠 엄마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단다. 호화롭게 꾸며진 방에서 온 가족이 벨벳 소파에 모여 앉았다. 기쁘고도 슬픈 재회의 순간들이 지난 후 빈센트는 걱정과 근심이 뒤섞인 진지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왜 우리를 여기로 불렀니?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어야지. 설마 저들이 너를 여기 잡아두고 집에 못 가게 하는 건 아니겠지? 시로는 푸른 눈빛에 기쁨이 반짝이며 활짝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좋은 기회가 생겼을 뿐이에요. 응? 올리나가 놀라서 소리쳤다. 좋은 기회? 팽팽한 침묵이 공간을 감쌌다. 빈센트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하하, 그러니까 네 말은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귀족 도련님과 친구가 되었고 그 도련님이 너에게 기사의 맹세를 했고 너는 계속 그와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니? 네, 맞아요. 시로는 순진하게 대답했고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시론, 사실대로 말해.
빈센트가 갑작스럽게 아들의 멱살을 잡으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관자놀이에는 핏줄이 솟아났고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너처럼 똑똑한 애가 그렇게 착각할 리가 없어.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지? 말해. 맙소사, 귀족 가문에 일하러 간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다들 말하는데? 아버지의 반응에 충격과 공포에 질린 시로는 더듬거렸다. 아니요, 전부 사실이에요. 빈센트, 올리나가 급히 달려와 떨고 있는 아들에게서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 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방문이 활짝 열렸다. 하인이 정중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도련님, 복도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인이 실내의 극심한 긴장감을 끊고 알렸다. 주인 어른께서 오셨습니다. 아리안 가족의 놀란 시선 속 오젠트 가문의 당주 비쇼프 오젠트는 위엄있고 강력한 기세로 나타났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고 날카로운 호박색 눈으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당주 비쇼프 오젠트입니다. 아버지 옆에 선 고집센 초록머리의 소년 라이언 오젠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저는 시로네의 검 라이언입니다. 레이나 오젠트도 우아하게 몸을 숙였고 풍성한 보라색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저는 장녀 레이나입니다. 두 분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명문 가문의 소개는 빈센트와 올리나를 얼어붙게 했다. 둘은 입을 쩍 벌리고 극도의 놀라움에 얼굴이 변색되며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호화로운 거실에서 빈센트와 올리나는 귀한 손님들 앞에서 황급히 허리를 굽혔다. 빈센트는 더듬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로네의 부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여기에? 레이나는 신비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 시로네에게 듣지 못하셨어요? 그녀의 말은 빈센트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그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창백해진 채 당황하여 소리쳤다. 뭐라고요? 그 애가 말한 것, 그 망상 같은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호화로운 식당으로 초대되었을 때 비현실적인 감각이 빈센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푸짐한 만찬이 차려졌고 그들은 평생 본 적 없는 음식들을 우아한 제복을 입은 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먹었다. 식탁에 앉은 빈센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그저 속으로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옆에 앉은 올리나는 경이로움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접시가 너무 많아. 식사 후 그들은 차를 대접받았다. 올리나는 하녀로부터 정중하게 찻잔을 받아 감사하다고 말했고 빈센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잠겨 영혼이 육신을 떠난 듯했다. 이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는 속으로 외쳤다. 마침내 두 가족은 호화로운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엄숙하고 다소 무거워졌으며 중요한 대화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빈센트 아리아는 오게르트 가문의 가주를 마주한 채 찻잔을 든 손을 살짝 떨었고 그의 눈에는 혼란과 의심이 역력했다. 그는 침착하려 노력하며 감사함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지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기사의 맹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귀족 가문이 저희 나무꾼 가족을 이렇게 잘 대해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오게르트와 같은 고귀한 가문의 도련님께서 시론에게 충성을 맹세하시다니 이 점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그를 마주한 비쇼프 오게르트는 침착하게 차 한 모금을 마셨다. 그는 태연하게 인정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불편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국주의를 존중하는 오게르트 가문에게 기사의 맹세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 차이 때문에 이를 불쾌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리안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희는 존칭을 사용하고 귀댁 가족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문 또한 귀하의 아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리안 가족 옆에 앉아있던 클럼프 오게르트 장군은 껄껄 웃으며 아들에게 농담을 던졌다. 오랜만에 네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보는군. 비쇼프는 그저 아버지에게 가볍게 눈길을 주며 간결하게 답했다. 아버지는 너무 시끄러우세요. 시로는 비쇼프의 단호하고 명예로운 선언에 아연실색했다. 그는 속으로 존경심을 품은 채 생각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과연 자존심과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찬 남자다. 그가 비록 평민을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만 남았더라도 말이다. 맞은편에서는 리안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활짝 치켜세웠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전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비쳤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비쇼프는 빈센트를 똑바로 바라보며 전보다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놀랍게도 당신의 아드님은 정신영역 사용자입니다. 그것은 단지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숍은 대화를 시작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가 마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공식 마법사 면허를 가장 빨리 취득하려면 비숍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왕국에서 가장 명문인 5학교 중 하나인 알피어스 마법 아카데미가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학교에 가야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우리 오젠트 가문에 걸맞게 알피어스 마법 아카데미 같은 곳에 가야 합니다. 클럼프는 헛기침을 했다. 나는 평민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비숍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갑자기 멈칫했다. 그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빈센트에게 고개를 돌려 핵심을 짚었다. 당신의 아들이 마법 학교를 존업한다면 그 아이는 마법사가 될 것입니다. 그 선언은 빈센트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는 극도로 놀라 얼어붙어 더듬거렸다. 우리 아들이 마법사가 된다고요? 마법 학교?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내도 감격에 겨워 말도 안 돼. 이건 마치 꿈만 같아. 우리 아들이 라고 터져나오는 기쁨에 속삭였다. 시로네는 그곳에 서서 푸른 눈을 크게 뜨고 못지않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비숍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법 학교들은 매우 엄격해서 귀족 자제들 외에는 입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클럼프가 날카롭고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시로네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빈센트와 비쇼프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빈센트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어 더듬거렸다. 비쇼프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설명하려 애썼다. 이것이 우리 가문 회의에서 나온 유일한 방안입니다. 클럼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게는 아직 자식이 없는 젊은 친척이 있소. 그의 호적에 아이 이름을 올리면 문제는 신속히 해결될 것이오. 그는 이름 시로네 오게엔트라고 적힌 정교하게 장식된 종이를 내밀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빼앗을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의 절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시로네는 귀족이 될 것입니다. 클럼프의 말은 빈센트에게 벼락처럼 들렸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솟았고 눈은 놀라움에 크게 떠졌다. 그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다. 시로네, 귀족이 된다고?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아들을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 시로네야,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다오. 빈센트가 아들에게 의견을 물으려 고개를 돌리자 그는 멈칫했다. 시로네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확고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설마 아이가 이미 전부터 결정한 건가? 바로 그때 그의 떨리는 손이 위에 손이 얹히며 강하고 단호하게 꽉 쥐었다. 갑자기 시로네가 벌떡 일어서서 침묵을 깨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절대 안 돼요. 저는 아빠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양아들이 될 수 없어요. 시로네. 빈센트가 놀라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레이나가 매혹적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다. 시로네, 그건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야. 물론 우리는 여전히 너의 지금 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으로 생각할 거야. 레이나는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달래려 노력했다. 너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엄숙한 표정의 클룸프는 시로는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너는 귀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행운의 기회가 아니야. 중대한 제안에 시로는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푸른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빛났다. 아버지를 바꿔야 한다면 차라리 평민으로 살겠습니다. 단호한 대답은 모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클룸프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이마에 핏줄이 솟아올랐다. 평민은 마법학원에 들어갈 수 없다. 시로는 장군의 분노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마법학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비숍과 레이나는 격렬한 대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클룸프는 분노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도록 포효했다. 그렇다면 너는 마법사가 될 수 없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경악 속에서 시로는 자신이 줄곧 쫓아왔던 꿈을 묻어버리는 마지막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마법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시론! 클룸프의 외침이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건장한 몸이 분노로 떨렸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 세상은 결코 쉽지 않다. 성공하려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 네가 그걸 할 수 없다면 너의 꿈은 그저 평범한 것에 불과하단 말인가? 클룸프의 경로에 맞서 시로는 그저 조용히 올려다보았고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아마도 그렇겠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벼운 대답이었지만 천금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클룸프는 얼어붙어 극도의 당황함 속에서 얼결에 되물었다. 뭐라고? 금발 소년이 또렷하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들의 꿈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것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뿌리라면 아들의 꿈은 그 뿌리에서 자란 열매입니다. 생생한 영화처럼 시론의 마음에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부모님이 그에게 글자 하나하나를 인내심 있게 가르치던 모습, 평화로운 계곡을 바라보며 책에 몰두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힘든 긴 길에서 그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아버지의 든든한 뒷모습. 아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오겐트 가문에서 일할 기회를 얻은 것,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이 뿌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넘어졌다가도 부드럽게 그를 품에 안아주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금 폐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회는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지금 제 근원을 부정하라고 하시는 것은 저에게 스스로 말라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폐하의 제안에 감사드리지만 저의 유일한 부모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 두 분입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클럼프 오겐트가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거대한 몸집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그림자를 들이웠다. 노장군의 눈이 가늘게 뜨이며 시론의 얼굴에 스치는 모든 표정을 꿰뚫어 보았다. 죄책감? 도덕성? 아니, 이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갑자기 엄숙한 침묵이 절망적인 외침으로 깨졌다. 아들 옆에 잠자코 앉아있던 빈센트가 갑자기 몸을 숙여 이마가 테이블에 거의 닿을 정도로 숙였다. 시론을 양자로 받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론이 돌아보며 푸른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아버지? 클럼프 푸한 빈센트의 행동에 놀라 말리려 했다. 나는 자네의 뜻을 이해하지만 시론의 소원도 중요하네. 그러나 빈센트는 고통으로 갈라진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번쩍 들고 그의 말을 끊었다. 시론. 남자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이그러진 채 끔찍한 진실을 외쳤다. 그 아이는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